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비오는 화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면서 좀 사람 깔아앉게 하고 좀 우울하네요. 네. 다들 어떻게 어제까지 연휴들 쉬시고 오늘 바쁘게들 일하실 수도 있는데 일하는 짬짬이 아니면은 뭐 퇴근하시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계신 시간 중에 잠깐 이 비가 오면서 촉촉한 이 하루에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뭔가를 또 느껴볼 수 있는 잠깐의 여유, 그런 시간들 한 번씩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하늘이 굉장히 우중충하고 흐려갖고 한낮인데도 어두운데요. 불을 안 켜고 혼자 방에서 그 우중충한 하늘을, 바깥 하늘을 내다보면서 잔잔하게 음악을 깜깜한 가운데서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잠깐 여유를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잠깐 일하는 와중에 뭐 이어폰을 끼고 잠깐 쉬더라도 그런 여유의 시간 잠깐 가져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지금 2분기 들어와서 시장의 모든 이 흐름들이 너무 사방에서 이렇게 짚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모습도 굉장히 중구난방 어지럽고 어떻게 이 맥을 짚고 가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고 날마다 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마침 4월 한 달도 지났고 이제 5월로 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맥을 총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짚고 가야 될 전체적인 맥, 뭐 맨날 어떤 경제 기사나 어떤 그 경제 방송에서 맨날 하루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떠들어주는 거 열심히 들어도 오늘 말이 틀리고 내일 말이 틀리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맥을 짚고 가는 의미에서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씩 따기 어두운 방 안에서 고요하고 잔잔한 방 안에서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체 모습을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짝 짚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 자산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말에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가지고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우리 이때 영상으로도 2번 시리즈에 걸쳐 살펴봤었죠. 그때 우리가 보니까 국채시장하고 환율시장 같은 데서는 큰 손들은 즉각 뭔 말인지 알아먹고 반응을 해버렸죠. 지금 보면 오늘까지 보면 그 이후로 채권금리가 불과 3일 사이에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달러 강세도 급하게 불이 꺼졌죠. 덕분에 4월 내내 고생하던 우리나라 아시아의 환율도 일단 오늘까지 급하게 내려가면서 숨을 돌릴 잠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의 제일 중요한 흐름이죠. 옐런과 파월이 나와서 사실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금리나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국제시장에 한번 불을 끄고 가겠다는 얘기였고요. 채권시장, 환율시장 뭐 이런 데서 어떤 한번 확 변화가 한번 쏠리는 게 한번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어제 월요일과 오늘 화요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요. 미국 국채 투자에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이 얘기는 채권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게 옐런하고 파월이 당분간은 막아주겠구나. 눈치 빠르니까 바로 채권시장에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채권시장의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 포트폴리오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게 오늘 뉴스에서도 딱 나오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많이 그래서 안정됐고요. 네, 지금 오후 3시 현재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360원 정도까지 되네요. 네. 물론 1350원 밑에까지 끌어내리면 좋겠지만 거시적인 큰 흐름이 지금 그것까지는 용납하기 힘들죠. 네.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일본이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도와주지도 않아갖고 우리 한국은행 혼자 4월 한 달 동안 환율 막느라고 되게 고생한 거 우리 시리즈로 쭉 봤었죠. 네. 마침 오늘 뉴스 보니까 4월 한 달 동안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가 감소했다. 한 달 동안 우리 혼자 열심히 환율 방어하느라고 돈 좀 많이 썼다. 라는 기사도 있네요. 네. 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엄청나게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환율 방어할 때는 바로 달러를 갖다 써야 되는데 달러를 바로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달러 비중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채권이나 뭐 유가증권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환율 방어에 막 써야 된다 하면은 그거 당장 어디가 팔아갖고 현금으로 마련해갖고 와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게 다 환율 방어에 바로 쓰일 수는 없는 거고 바로바로 판돈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바꾼 이 현금은 그거는 항상 얼마 안 되니까 매달 외환 보유고 막 너무 급하게 쓰면은 다음 달에 얼른 또 현금화 좀 해가지고 좀 판돈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판돈에서 도박하다 크게 물렸는데 현금 다 오링되면 너 이제 나가라 너 부도나라 하면은 그제서야 집문서 꺼내가지고 야 집문서도 좀 이것도 판돈으로 받고 받아줘 하면은 받아주겠어요? 집문서 밖에 나가서 네가 팔아갖고 현금으로 들고 와야지. 지금 이러면 어떡해. 그러겠죠? 외환보유고는 항상 그런 의미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볼까요? 한번 1분기 내내 상승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같이 살펴온 흐름은 뭐였나요? 3월 말까지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큰 손들, 빅테크 CEO들 다 포지션 정리가 이미 헤지펀드까지 끝났고요. 그러고 나더니 바로 3월 마지막 주부터 이란 이스라엘 공방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성이 갑자기 4월 들어 커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4월부터는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엄청나게 격해지면서 바로 그때부터 역시나 자산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 출렁출렁거리게 됐죠. 한 달 동안. 거기에 또 마침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경제 지표들이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항상 제가 지난 1년 동안 항상 톡톡 집어갖고 적어보세요 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었죠. 재밌는 게 저번 주 기사인가 어떤 경제 기사 제가 얼핏 봤는데 스크랩은 안 했는데 월가에서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딱 그 연준하고 옐런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 입맛에 맞게 항상 고용 같은 게 까마귀 날짜 이번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식으로 나온다. 그 고용 지표 너무 이제 정부 부분에 일자리 막 늘리는 걸로 자기들 맘대로 좀 주무를 수 있으니까 이거 혹시 자꾸 이렇게 주무르는 거 아니야? 지표도 그런 얘기가 드디어 월가에서도 나왔다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더라. 그거 보고 제가 좀 혼자 웃었어요. 고용지표나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회원님들한테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왔죠? 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네.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짤방 그림까지 과수원 농사에 금년 과수원 농사는 언제부턴가 망쳤다. 배가 다 떨어진다. 까마귀들 때문에. 그런 짤방까지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딱 4월 들어가지고 여전히 고용 잘 안 식는다. 뜨겁다. 인플레이션이 뭐 어쩐다. 그렇게 나오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되었었죠. 4월 한 달 동안. 또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 버크셔의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 또 정정하시죠. 예, 올해 장수하시고요. 또 이제 주총 한번 했죠. 거기서 드러난 게 1분기에 애플 엄청나게 팔았다. 작년 4분기에도 애플 조금 그때부터 팔긴 했는데 작년 4분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이번 1분기 1, 2, 3월 석 달 동안 거의 4분기 때 팔았던 거에 10배 이상을 팔았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자, 이로써 또 지난 3월 말까지 1분기 동안 월가의 큰손들은
개미들한테 다 좋다 떠넘기면서 고점에서 어깨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열심히 털어왔다는 게 또 한 번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5월로 넘어오면서 다시 파월과 옐런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지금 국채금리 너무 높아지고 자꾸 이러면은 미국도 조금 힘드니까 개왕권 그만 쓰고 선도 한번 먹고 가자. 이 분위기가 5월 초부터 딱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첫날은 뭔 말인가 주식시장은 못 알아먹다가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은 바로 알아먹고 뜨끔 그 하이에나들은 바로 포지션 변화 일으켜줬는데 주식시장은 그 이후 하루 지나서부터 해서 어제까지 지금 한 2, 3일 동안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부터 나온 연준의 고위 인사들도 다 옐런하고 파월 누님이 옐런 누님하고 파월 형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또 뭐 지표가 이렇게 나와도 결국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그런 고용 지표도 또 마침 둔화되게 좀 나왔죠. 딱 이 파월 옐런 얘기하고 나서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고용 지표도 굉장히 둔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항상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연착륙이다 골디락스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 오늘 아침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경제기사 봤더니 월가에서 또 유명하던 방귀뀌는 낀다는 사람들 나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런 해석들은 역시나 이 수수료 장사꾼들이 매일 홈쇼핑 호스트들이 맨날 떠드는 호객행위들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그 경제기사들 보고 쫙 그 월가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뭐 지표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곧 될 거고 그래서 경제는 연착륙 골디락스 아주 그럴듯할 것 같지만 이틀 전이나 3일 전 기사 보세요. 그때는 정반대의 어떤 논거로 근거로 그거는 택도 없다 또 다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거를 무슨 뭐 성경 공부하듯이 열심히 막 읽고 외고 그런가 보다 하고 주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크게 보다 이거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거시경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는 큰 흐름이 있다. 잘 모르셔도 제 채널에 영상들에서 썸네일하고 제목만 쭉 한 번씩 훑어보셔도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아실 겁니다. 큰 흐름은 거의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2분기. 지금 보면 고용이 좀 식으면서 괜찮다 하는데 얼마 전에 서비스업 PMI도 갑자기 위축으로 떨어졌죠. 예. 그동안은 제조업이 좀 위축되고 이제 바닥 찍고 제조업도 살아나겠지 하는데 서비스업, 미국은 뭐 소비가 3분의 1을 받쳐준다면서요. 서비스업이 항상 경기 확장 국면으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항상 높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 잘 나간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도 상관없다. 이것은 연착륙이고 골디락스다 했던 건데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지표는 서비스업도 50비트로 떨어졌죠. 서비스업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뭐 조금 뭐 쉬고도 상관없지. 좀 이렇게 좀 둔화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너무 경제가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내려오면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좋게 너무 죽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지금 먹기 좋게 식었다 해서 골디락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날 보면 서비스업 PMI를 뜯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지불 가격은 굉장히 급등했다 이겁니다. 신규 주문, 고용 모든 세부 지수가 확 떨어지면서 서비스업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오히려 더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러면 뭡니까? 경제는 둔화되는데 둔화되는 만큼 인플레도 떨어져야 골디락스가 되는 건데 둔화되는데 오히려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다. 수근수근 사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그거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억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겠죠. 정말 경제가 이렇게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는가 아니면 경제는 둔화한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계속 안 떨어지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미국도 경기 침체 오는 거예요.
그럴까봐 지금 3분기부터 국채 발행을 2분기에 3.5배를 하면서 다시 또 돈을 풀어갖고 살리려고 지금 이미 시동 걸고 있죠. 옐런 누님이. 그리고 또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이미 1분기에 은행들도 대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해줘도 제대로 못 갚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죠? 대출 수요도 약화되었다. 뭔가 좀 경제 호황이라고 하는데 대출받아 사업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애들도 없다 이 얘기죠. 이거는 확실히 실물 경제와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월가 이 호객꾼들이 맨날 선전하는 이 물건 좋아요, 뭐 이거 하면은 뭐 다 막 어머님들 허리 다 펴지고 막 병원 갈 필요 없고 저기 뭐 디스크가 다 낫고 그런 거 귀에 홀딱 해가지고 의료기 상사에서 막 300만 원짜리 뭐 사오시고 그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우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알아가세요. 자, 그리고 항상 월가에서는 주거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서 인플레는 뚝뚝 떨어진다. 맨날 뭐 톰니 뭐 잭니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나온 어떤 하나의 팩트는 뭐냐. 미국 실제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기지금리 앞으로 계속 더 오르고 집값 더 오를 거고 임대료도 계속 오를 것 같다. 뭐 집값이 떨어지긴 개뿔. 이런 조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도 봤던 거죠. 고용 추세 지수. 지금 고용 좋다 하는데 이미 고용은 2022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지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돈 풀어서 막고 있는 건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뒤따라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미국 경제가 바로 엊그제부터 2, 3일 살아났다고 파월하고 옐런 누님이 미국 시장 살려주겠다고 앞에 나섰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 경제는 계속 잘 나갈 거다라고 지금 안심할 수는 없고 아직도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이 회원 영상에서 다룬 게 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님 평행이론 지구 반대편의 쌍둥이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블로그에 2년 동안 쭉 주장해 놓은 내용을 이분이 또 2년 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 아유, 이 형님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소개해드린 영상, 인터뷰 영상에서 그때 보면 하버드 대학 논문이 있었죠.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 논문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에는 그렇게 미국이 돈을 들이부숴가지고 억지로 경제 호황을 이끌었는데 정부가 재정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GDP가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한계가 있더라. 경제 모델에 넣어봤을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래서 돈을 1달러 투자했는데 경제 성장 효과가 0.5달러, 50센트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늘어난 부채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단계가 오면서 더 이상 돈을 풀어도 경제가 성장 안 하고 부채에만 짓눌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때가 오더라. 근데 그 모델을 잘 보고 있는데 그 하버드 연구팀이 지금 딱 가늠을 해보니까 금년 미국 1분기 GDP까지는 잘 나올 것 같은데 2분기부터는 좀 힘들 걸 예측 모델이 나왔죠. 제가 그거 이때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풀어가지고 계속 경제가 좋다고 거짓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자, 앞으로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죠. 근데 마침 딱 파월과 옐런도 2분기부터 모든 이거를 뒷받침해 주려는 옐런 풋, 파월 풋을 2분기 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봐드렸죠.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와중에 자기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조금 재밌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푹 꺼졌다가 또 엊그제부터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거를 이 월가의 호객꾼들은 또 연착륙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시장이 어떻게 뭐 때문에 많이가 올랐고 또 어떤 종목이 이끌어갖고 멱살 잡고 끌어올렸나 끌어내렸나 그런 거 4월 달에 조금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조금 감을 잡고 계실 텐데
사실 시장이 그동안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였죠. AI하고 빅테크 기대 실적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의 투자 심리,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잡고 흔드는 것은 어디가 뭐 전쟁 난대 어쩐데 그래서 뭐 겁나갖고 막 어유 돈 빼 아니면 인플레가 조금 또 높아질 것 같대 금리 인하가 또 한두 달 뒤로 밀릴 것 같대 그런다고 해서 어이구 무서워 돈 빼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런 거시적 외부적 요인들보다는 얘네들이 이 투자자들이 시장의 투자 일반적인 이 투자자들이 돈을 확 빼는 거는 뭐가 무서워서 뺍니까? 야 AI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진짜 시작된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거 진짜야 버블이야 거품이야? 그게 지금 조마조마한 거죠. 그게 확실하게 아니야 이거 거품 아니야. 봐봐 지금 AI 투자한 만큼 실적이 이만큼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주가가 많이 비싸지긴 했어도 그러면 지금 떨어진 김에 내가 들어가야겠네. 4월 한 달 떨어진 김에 저가 매수의 조정 기회가 나 지금 들어가도 돼? 결국은 아직도 사람들의 심리를 잡고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죠. 포모. 나만 벼락거지 되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AI 관련 반도체 회사들과 빅테크 실적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AI 어떤 나와서 컨퍼런스 콜에서 AI 때문에 돈 이만큼 벌었고 2분기 때도 더 벌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역시 하면서 AI하고 AI 관련된 반도체 회사 주식이 그날 다 오르고 시장을 다 끌고 올라가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날은 관련 회사들이 나와서 좀 좋았는데 앞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돈이 안 벌릴 것 같네. 그리고 돈은 계속 더 투자는 더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면은 역시 지금 너무 비싸 하면서 우르르 빠지니까 그 회사만 빠지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AI 회사들이 쭉 다 빠지고 시장도 쭉 빠지고 사실 요새 그겁니다. 맞죠? 이게 예전에 4월 12일에 만들었던 영상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그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실적이 낮았는데요. 낮았다가 올랐다가 뭐 사람들이 지금 이거 포모가 작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사람들이 테슬라가 앞으로 뭐 정말 인공지능 관련 슈퍼 소프트웨어 회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나 보는 거고 그때 이제 똑같은 클라우드 AI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제일 잘 나간다 하는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4인방 4천왕 중에 하나다 했는데도 당장 돈의 매출하고 연관이 되는 클라우드 시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천당과 지옥을 극과 극으로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 때문이란 거 살펴봤었죠. 시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2월 중순부터 지금 거의 석 달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금과 은 시장입니다. 물론 금과 은은 그 전부터도 꾸준히 봤었지만 2월 14일 영상부터 제가 은 시장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JP모건이 막던 거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 심리의 변화가 와서 시장의 저항성과 탄력성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2월 14일부터 제가 영상 시리즈를 만들면서 지적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3월 와서 금이 사상 최고치를 그대로 뚫어버렸죠. 지금 굉장히 금과 은 그래서 이렇게 엊그제부터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다시 위험 선호 경향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시장이 어떤 억누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금과 은이 계속 뚝뚝 떨어져야 되지만 이 JP모건의 은시장 통제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 어렵다. 관심 있게 살펴보자 했던 거죠. 마침 지금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해서 다시 자산시장의 어떤 위험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좀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금과 은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주식이 오르고 바로 어제 이런 알림이 또 왔습니다. 은시장이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어제 월요일날 이렇게 은시장을 요새 딱딱 계단식으로 정말 무섭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월요일날 하루 동안
은이 다시 5%가 떴어요. 이거 JP모건이 못 잡는다는 거죠. 찍어 눌렀는데 이만큼 반항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날 금시장도 같이 연동돼서 떴는데 은이 5% 뜨고 금은 조금만 떴어요. 즉 금이 뭐 오른다 해가지고 금에 뭐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을 잘해야지. 금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은시장을 이만큼 밟아놨는데 은시장에서 이렇게 뜨고 그래서 다시 금시장이 뒤이어 뜨고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금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있지만 은시장에서도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이건 조만간 다룰 겁니다. 네, 바로 저번 연휴에 만들었던 회원 영상에서 굉장히 좀 듣기 좀 고역인 좀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심리 변화의 자산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금에서 뭐가 달라졌나를 보는 건데요. 이런 것이 지금 은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은시장을 이렇게 밟아놓는데도 진짜 열심히 밟았는데 발 뛰는 순간 다시 잡초가 쓱 올라오는, 이것을 지난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산시장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가를 다 짚어보니라고 저번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그 모습이 결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잘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에 잘못하면 최대 복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이 회원 영상이 아닌 비회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충 제가 보는 흐름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각성론을 항상 주장을 해요. 근데 대중들은 그걸 무시를 하죠. 왜?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이권하고 관련이 안 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런데 자기 대중들의 이익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현실 인사들, 경제 쪽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들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제야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현직 그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중들이 그게 2차, 3차 확대 재생산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 자산시장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기의 단계에서 후기의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게 이미 금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못 밟아도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제 봐야겠죠. 정말 이 확실히 지금 부는 바람이 다르긴 한데 이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것이냐 태풍까지 이어질 것이냐 봐야겠죠. 제가 보는 이 심리의 변화 단계, 이것이 좀 중요한 어떤 변화인데 그런 의미에서 AI도 잠깐 살펴볼까요? AI도 지난 한 달간 4월 동안 드디어 이 AI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실은 과대 마케팅 됐고 현실에서 실제 맨날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AI가 세상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쭉 한참 동안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드디어 저번 달부터는 월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이것도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지는가 봐야겠죠. 관련 기사들 많이 갖다 놨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월가에서 저번 한 달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